키스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사랑의 표현이지만 언제부터 키스라는 행위가 시작되었고 왜 사람들은 키스를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이 도대체 뭔가요? 라는 질문에 사랑하는 여인과 키스를 하면 3분도 3초처럼 짧게 느껴지지만 난로 위에 손을 얹어 놓으면 3초도 3분처럼 길다는 말로 시간의 상대성을 명료하게 설명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또 키스를 하며 운전을 하는 연인을 보자 예쁜 여성과 키스를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은 키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도 이토록 찬양했던 키스를 인간은 언제부터 하게 된 걸까요? 키스는 생각보다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스에 대한 최초 기록은 4500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 서령 문자에서 발견됩니다. 바람의 신인 엔릴과 풍요의 여신 니후르사그가 입을 맞추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점토판이 발견되기 전까지 인류 최초의 키스 기록으로 알려졌던 기원전 1800년 고대 바빌로니아의 점토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키스는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인들이 공존하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설도 있습니다.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인이 침 교환을 통해서 미생물을 공유한 흔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 전부터 인류는 키스를 했다는 증거가 될 만합니다. 어쩌면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키스의 역사, 그 탄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가설은 붉은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류에게 붉은색은 매우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시인 시절부터 사람들은 덤불 속에서 익은 열매를 찾아야 했는데 붉은색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의미했죠. 붉은색을 잘 찾아낸 사람은 더 많은 음식을 얻을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붉은색은 보상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키스와 연결될까요? 바로 붉은색을 통한 시각적 자극이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여성의 입술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남자들은 수렵 채집에서 보상으로 찾던 붉은색이 먹는 것이라는 보상 외에 다른 중요한 행위, 즉 성적인 행위를 촉진하는 색으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많은 암컷 동물의 성기가 짝짓기 시즌에 붉게 변하는 것처럼 인간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직립보행이 시작되면서 가려진 성기는 자연스럽게 입술로 진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이 성적 흥분과도 연결되면서 키스라는 행위로 발전했다는 설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는 붉은 입술을 강조한 여성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붉은색의 매력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고대 메소포타미아 여성들이 쇠석을 갈아 입술에 발라 립스틱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대부터 붉은 입술은 중요한 미의 상징이었고 남성들에게 강한 매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날에도 붉은 입술을 강조하는 립스틱이 매우 인기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 가설은 키스가 배우자를 고르는데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입니다. 사람들은 키스를 할 때 서로의 침을 교환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본능적으로 키스를 하는 상대가 나의 배우자로서 충분한 조건, 즉 자상한지, 건강한지 등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 같아서 사귀어봤지만 막상 키스를 했을 때 별 느낌이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나와는 잘 안 맞는 배우자 아니야?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키스가 별로여서 헤어진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남자의 59%, 여자의 66%가 그렇다라고 대답한 조사도 있다고 합니다. 키스나 접촉을 통해 전해지는 침이나 땀 냄새가 배우자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냄새로 면역 유전자가 나와 얼마나 다른지 본능적으로 판단하는데 이때 상대방의 면역성이 나와 다르면 다를수록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상대가 강한 자녀를 갖게 할 우수한 유전자를 가졌는지 아닌지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불쾌한 냄새는 건강하지 못하는 신호로 인식될 테니 이러한 탐색 과정을 통해 더욱 튼튼한 자녀를 갖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집단 생존의 가능성도 높아졌을 거라는 겁니다. 즉, 내가 가지지 못한 면역적 매력을 가진 이성에게 끌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성의 면역적 매력을 키스나 스킨십으로 전해지는 여러 체액의 냄새를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키스를 통해 상대방의 면역적 매력을 평가하고 나와 얼마나 유전적으로 잘 맞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도 키스하실 때 상대방과 내가 면역적으로 잘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설 중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설은 이겁니다. 고대 인류 사회에서 남성들이 사냥을 떠나고 여성과 아이들은 동굴에 남아 있습니다. 며칠 동안 사냥을 떠난 후 돌아온 남성들은 여성의 입을 통해 그 여성이 내가 없는 사이 다른 음식을 먹었는지 혹은 다른 남성과 접촉했는지를 확인을 하다가 그것이 키스가 되었다는 가설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인 키스의 기원이 바람을 피웠는지 확인하는 행위에서 비롯되었다니 엄청난 아이러니 아닙니까? 키스는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판별하는 데 도움을 주며 때론 방금 누구와 은밀한 시간을 보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교묘한 행동이어서 배우자끼리 서로 상대방의 부정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방식으로 키스가 시작됐을 거라는 겁니다. 이는 다소 원초적이고 거친 이론이지만 당시 사회에서 소유와 충성에 대한 의미가 컸기 때문에 키스가 신뢰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석기시대에 사냥 나간 남자들이 고기를 먹고 남긴 음식 찌꺼기를 식구들이 남김없이 핥아먹으려고 그의 입안을 샅샅이 혓바닥으로 훑은데서 키스가 유래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인간이 동굴에서 거주하던 원시 시절, 소금이 부족해 남녀가 서로의 입가에 묻어있는 바닷물 소금기를 핥아먹은 데서 키스가 유래했다는 주장도 있죠. 다음으로 살펴볼 가설은 좀 더 본능적인 이야기입니다. 키스의 기원이 어머니의 젖을 빠는 행위에서 시작되었다는 가설인데요. 갓 태어난 아기는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물게 되죠. 이 행위는 단순히 영양을 공급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아기는 젖을 먹으면서 안정감과 보호를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이 성인이 되면서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가설은 여러 문화권에서 모유 수유의 중요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모유 수유가 단순히 자녀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유는 생명의 젖으로 불리며 모성애와 보호의 상징이 되었죠. 이 경험이 점차 성장하면서 어머니와의 유대감에서 비롯된 안락함을 다른 사람과도 나누기 위한 행위로 변형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키스를 할 때 그 자체로 따뜻함과 애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를 나눌 때 그 순간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선 깊은 안락감과 평온함을 주는 것은 이러한 본능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가설로 키스가 어미가 새끼에게 입을 통해 먹이를 먹여주던 행동에서 유래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새나 침팬지도 이런 식으로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보면 수백만 년 전 인류의 조상들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죠. 새들이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어미새는 먹이를 씹어 새끼에게 직접 전달하는데 이는 생존을 위한 중요한 행동입니다. 또한 원숭이 같은 영장류에서도 이러한 행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미 원숭이가 음식을 씹어 새끼에게 입으로 전달하는 모습은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고대 인류는 오늘날처럼 믹서기로 음식을 갈아서 아이에게 먹일 수 없었을 테니 어머니는 음식을 씹어서 직접 아이에게 입으로 전달해 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행위가 자연스럽게 입과 입이 만나는 행위로 이어졌고 이것이 키스로 발전했다는 설명입니다. 어쩌면 영어 문화권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베이비, 즉 아기라고 부르는 것도 과거 이런 관습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먹이 주는 행동에서 키스가 생겨났을 거라는 추측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 예로 파푸아 뉴기니에서는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아직도 이 방식으로 음식을 먹이기는 하지만 성인 남녀가 입맞춤하는 관습은 유럽인들이 그곳에 나타나기 전까지 전혀 생소한 행위였다고 하니 이 가설은 안 맞게 되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사랑하는 연인들이 키스를 하는 행위는 168개 문화권에서 46%의 문화권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키스라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보편적인 문화는 아니라는 주장이죠. 또 종교적인 기원을 찾는 인류학자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평화의 상징이자 종교의식의 한 과정으로 키스를 시작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어느 한 가지가 정답이 아니라 모두가 맞을 수도 모두가 틀릴 수도 있고, 이 중 몇 가지가 어우러져 진짜 키스의 기원이 됐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도 어떤 가설이 맞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키스는 낭만적인 사랑의 징표이지만 키스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반대를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고대 핀란드 사람들은 키스를 매우 불결하고 부도덕한 것으로 여겨서 심지어 발가벗고 성행위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키스만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6세기 이탈리아 나폴리에서는 키스를 매우 공격적인 행위라고 생각해 남들이 보는 앞에서 키스를 하면 사형을 언도할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는 코수염이 있는 남자가 습관적으로 사람들에게 키스를 퍼부으면 폭력적인 행위로 간주해 체포한다고 합니다. 또 믿지 못하시겠지만 미국 코네티컷주 하트보드시에서는 아직도 남편이 아내에게 일요일에 키스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말이죠. 이집트 카이로의 소아과 의사인 아델 애셔 박사는 최근 키스 반대 연합이라는 국제 시민단체를 조직해 키스 안 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모토는 더 이상 키스는 안 돼. 이유는 단 하나, 키스가 조류 독감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키스 공포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들은 키스를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거나 연애를 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된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키스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한다고 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사실 그들이 키스를 꺼리는 이유는 상대방이 싫어서 아니라 키스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극소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설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주제를 다루면 좋을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주제들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